지구촌 및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이브TV입니다. 오늘은 귀촌 귀농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집수리나 정개축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촌은 연고가 없는 타지방에 정착하는 것이라서 여러 부분에서 그다지 든든한 연줄이 없습니다. 실제 귀촌을 하고 살아도 토착민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큰 애착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기는 척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로 되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토착민과 관련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똑부러진 연줄이 없다 보니 집수리 업자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연결이 되면 급한 김에 평소에 알지도 못한 업자와 인간적 어쩌고 하면서 구두 계약식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건축 공사와 관련한 사건 사례들을 알아보고요, 그 대책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남가이브TV가 전국 유일의 시골집 무상임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무상 빈집 임대는 어느 정도 입주자가 수리를 하고 산다는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딱히 어디까지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략적인 집주인의 엄격과 입주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입주자가 알아서 견적을 냅니다. 보통 남자 1인 세대에는 임대를 잘 주지 않은 이유가 이 집수리 부분도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을 뿐더러 거의 노숙자 성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부 등의 가족 단위 세대는요, 자신들이 살기 불편한 부분을 스스로 수리를 결정하고 더 꼼꼼히 수리를 합니다. 오히려 이 집주인이 미안할 정도로 집을 수리해서 확 바꿔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남가이브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 임대 면담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수리 비용의 범위는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임대료가 얼마나 치느냐의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쨌거나 공사는 해야 합니다. 가끔 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빈집도 있습니다만, 그런 집은 컨설팅 비용이 조금 높기는 한데요, 이 수리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한 수준이죠. 임차인이 건축 기술자인 경우는요,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현지 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바가지나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남가이브TV는 자체적으로 건축업자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어서 일반 업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견적 비용으로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가이브TV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가이브가 추천하는 공사업주는 분명히 저렴한 이유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보통 무상임대나 시골집을 수리할 때는요, 럭셔리한 고급 자재나 아주 복잡한 시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시골집의 수준에 맞는 맞춤 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짝을 사용하는데도 견적비는 다른 수준에 맞추어 높게 받습니다. 물론 미관이나 기능 면에서 비싼 자재가 좋기는 하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런 자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집을 수리하는 것과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것은
전체 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임대집은 큰 구조 변경도 없고 가능하면 저렴한 자재를 쓰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시공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사서 수리하는 견적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만 원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중 400만 원은 지자재 지원금이고요. 자, 지금부터 낭패를 보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171평의 시골집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귀촌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처음에 업자를 불러서 초기 수리비 견적이 약 7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좀 과다하다 싶어서 두 번째는 지인의 아는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지인은 아는 업자라고 했지만 그다지 철저하게 아는 분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견적이 턱없이 싸게 나와서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7천만 원 견적이 2,500만 원으로 줄어서니까요. 일반적으로 170여 평의 시골집은 제법 큰 집에 속합니다. 어찌 보면 7천만 원이 정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재나 수리의 품질이 높으면 충분히 나올 법한 견적입니다. 그런데 상세 견적수도 없이 2,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덥석 물은 거죠. 그리고 종합계약서도 없이 선불을 주고 일을 시작합니다. 건축은 계약서를 잘 써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죠. 요즘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보증을 써주지 않듯이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계약서는 꼭 써야 됩니다. 절대로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차이 나는 견적은 일단 의심을 하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자는 자신이 기술이 남들하고 다르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엄청나게 자랑하는 업자는 재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기술이 좋거나 그런대로 기술력이 괜찮은 업자는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업자는 일을 하던 도중에 중도에 갑자기 견적을 1,000만 원 인상하자고 합니다. 견적을 잘못 냈으니까요. 그래서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견적비 7천만 원보다 엄청 싸니까 쉽게 지불한 면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거의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 그 크게 입주가 바쁘지도 않다고 대충 말한 것이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싼 견적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사비도 업자의 재촉으로 총 3,5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지불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기간이 흐르면 서로 무슨 내용으로 시작했는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공상세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급기야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결국 업자는 일을 모두 완성하지도 않은 채 잔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라서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업자는 그 상태로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잠적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파탄이 나는 경우인데요. 공사 초기에 견적 관련 대화에서 공사를 맡기는 사람과 공사를 하는 사람의 각각의 머릿속 그림이 달랐던 거죠. 사실 7천만 원의 견적을 3,5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거나 시공량이 다른 것이죠. 공사를 맡긴 사람은 자신의 그림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업주 입장에서는 견적에 맞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명백히 상방과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 고소하기도 그렇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 사태가 나면 서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경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촌할 때 집수리 견적이 필요할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든든한 확인자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시공업자의 간판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기촌을 하는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난가이브와 같은 유력 유튜버가 존재합니다.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거나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이름난 공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사업체를 추천받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공사비가 싼 곳만을 선택하지 말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괜히 자연을 즐기면서 인생을 설계하려다 오히려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나쁜 경우를 겪지는 않겠지만 여차하면 당하기 일수인 것이 건축 부분입니다. 오늘 난가이브 TV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실수에 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